남편 없이 시어머니, 시이모, 시누이와 하와이 여행을 간다고? 아,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 시이모, 시누이와 넷이서 6박 7일 하와이를 다녀왔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미쳤다고 했죠. 남편도 없이 시댁 식구들과 여행, 그것도 하와이를? 친정엄마는 전화기 너머로 한숨부터 쉬셨고, 친구들은 너 무슨 전생에 나라를 구했니? 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기대에 부풀어서요. 왜냐고요? 제 시댁 식구들은 좀 특별하거든요. 저는 김민지, 올해 51살입니다. 결혼한 지 25년 차. 대학생 딸, 고3 아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죠.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는요. 시댁과의 관계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칠순이 넘으셨지만 정정하시고 무엇보다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세요. 명절 때 음식 준비하면서도 민지야, 너 힘들면 쉬어. 내가 할게 하시는 분이에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따뜻한 분인 줄. 결혼 첫 해 명절,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부침개를 부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침개가 자꾸 타더라고요. 결혼 전 대기업에서 주재원으로 오래 근무했던 저는 요리에 스킬이 전혀 없었거든요. 민자, 괜찮아. 처음엔 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시어머니는 표정 변화 없이 제 옆에 서서 같이 부침개를 부쳐주셨어요. 시누이 수진 씨는 저보다 6살 어린 45,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 제가 오히려 챙겨주고 싶을 만큼 털털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수진 씨가 이혼했을 때 저는 무심한 듯 별 의미 없이 매일 전화를 했어요.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너무 걱정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수진 씨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친언니도 이렇게 안 해줘. 너무 마음 쓰지 마. 고마워. 그 말에 저는 수진 씨에게 고마움을 느꼈죠. 그리고 시이모, 66의 김옥희 이모님. 이분은 진짜 특별하세요. 평생 독신으로 사셨는데 젊었을 때 승무원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신 분이에요. 지금도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다니시고 SNS도 저보다 더 잘하세요. 그런 우리 시댁 식구들이 몇 해 전부터 가족 회비라는 걸 모으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시어머니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51번째 생일. 평소처럼 시댁에 인사 가려고 집에 들렀는데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 계셨더라고요. 민지야, 생일 축하해. 시어머니께서 케이크를 내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시집 온 후 제 생일을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어머니의 한결같은 생일 이벤트였죠. 민지야, 엄마가 너한테 선물 하나 주고 싶은데. 선물이요? 우리 며느리가 25년 동안 우리 가족 위해 고생만 했잖아. 명절 때마다 고생하고 시집 식구들 챙기느라 고생하고 그래서 생각했어. 우리가 민지 좀 쉬게 해주자. 여행 한번 보내자. 그 말씀에 저는 울컥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뭘 당연한 걸 했는데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세상에 며느리가 다 너같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마운 마음 표현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시작된 가족 회비 모으기. 시어머니, 시이모, 아가씨, 그리고 저까지 4명이 매달 20만 원씩 모으기 시작했죠. 남편도 자기 용돈에서 10만 원씩 보탰어요. 1년이 조금 안 돼서 잔고를 확인하니 1,000만 원이 됐습니다. 어머니, 우리 제주도 가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시이모님이 코웃음을 치셨어요. 제주도? 민지야,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어. 큰 거 한번 가보자. 하와이 어때? 하와이요? 가족 모두가 하와이 가기엔 경비가 모자랄 텐데 내년에 갈까요? 하와이는 우리 여자들끼리만 가자. 민지야, 너 해외여행 언제 갔었니? 시이모님의 질문에 저는 그러게요. 7년 전 가족여행으로 홍콩 다녀온 게 마지막이네요. 그럼 더더욱 가야지. 50 넘어서도 하와이 한번 안 가봤다고? 그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하와이 여행이 확정됐습니다. 출발 한 달 전 저는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나 다음 달에 하와이 가. 오, 좋겠다. 이서방하고 우리 손주들하고 가는 거지? 아니, 시어머니, 시이모,
시누이랑 가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민지야, 이서방도 없이 시댁 어른들하고만 해외여행을 간다고? 엄마, 우리 시댁 식구들 다 좋은 분들이야. 좋으신 분들인 건 엄마도 알지. 그래도 일주일 동안 그것도 시차 안 맞는 해외로 괜찮을까? 우리 민지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그래, 엄마가 응원할게. 여행 잘 다녀와. 친정엄마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 저도 솔직히 조금 불안해졌어요. 출발 2주일 전, 저는 남편과 아이들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일주일간 하와이 다녀올게. 와, 좋겠다. 아빠랑 가는 거야? 딸아이가 신나서 물었어요. 아니, 할머니, 이모, 할머니, 고모하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진심이야? 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죠. 응, 진짜야. 와, 엄마 진짜 대단한데? 나도 결혼하면 엄마처럼 그럴 수 있을까?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가는 거랑은 다르잖아. 더군다나 아빠도 없고 분위기 메이커인 우리도 없으니 말이야.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가서 좋은 시간 보내. 근데 진짜 괜찮아? 혹시 불편하면 언제든 전화해. 내가 바로 구하러 갈게. 무슨 인질구출 작전도 아니고 저는 웃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불안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여행 준비를 마친 커다란 캐리어를 보며 생각했어요. 멋진 여행이 되겠지? 평소처럼 하던 대로 하면 될 거야. 사실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일주일 동안 시댁 식구들이랑 붙어 있는다는 게 부담이 됐어요. 실수라도 하면 어쩌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어쩌지? 25년 동안 쌓아온 관계가 무너질 텐데. 새벽 2시, 저는 수진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자니? 나 갑자기 잠도 안 오고 애들하고 오빠 걱정이 되네. 3분 만에 답장이 왔어요. 언니, 나 지금 자다 깼어. 언니 지금 도망치려는 거야? 절대 안 돼. 이번 여행 주인공이 언니야. 7시에 공항에서 보자. 늦으면 내가 직접 데리러 갈게. 사랑해, 언니. 마지막 사랑해, 언니라는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래, 가자.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다음날 아침 7시 인천공항.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시댁 식구 3분이 이미 와 계셨어요. 그런데 3분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깔끔한 베이지색 바지 정장에 선글라스를 쓰셨고 수진 씨는 청청 셋업에 흰색 니트를 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이모님은 화려한 하와이안 셔츠에 밀짚 모자를 쓰고 계셨답니다. 민지야, 왔어? 시이모님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셨죠. 이모님, 민지야, 우리 함께 하와이 가는 거야. 고마워, 우리 가족 되어줘서. 시이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분들도 저만큼이나 이 여행을 기다렸다는 걸. 시어머니께서 다가오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민지야, 이번 여행은 내가 주인공이야. 우리는 다 조연이고.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말해. 알았지? 네, 어머니. 저는 씩씩하고 밝게 대답했어요. 출국 심사를 받고 면세점을 둘러보는 내내 시이모님이 제 옆에 계속 붙어 계셨습니다. 민지야, 하와이 가면 조심해야 할 게 있어. 네? 하와이 자외선 장난 아니야. 2시간마다 선크림 발라줘야 해. 안 그러면 피부 다 타. 그리고 물가 엄청 비싸. 호호호 하시며 들뜬 여행의 기분이 느껴졌어요. 시이모님은 한국을 떠나기도 전에 벌써 하와이 가이드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조금은 귀여웠어요. 마치 소풍 가는 아이 같았거든요. 8시간의 비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설렘 반, 불안 반. 옆자리에 앉은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언니, 괜찮아. 우리 재밌게 놀다 오자. 그래, 수진아. 언니, 나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언니가 우리 집에 시집 와줘서 정말 고마워. 언니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이렇게 화목하지 못했을 거야. 수진아, 진짜야. 엄마도 이모도 그렇게 생각하셔. 그리고 나도 그래.
언니는 우리한테 천사야. 저는 참았던 눈물이 흘렀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따뜻한 하와이의 공기가 밀려 들어왔어요. 와, 이게 하와이구나. 저는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나도 30년 만이야. 민지야, 이제 시작이야. 시이모님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어요. 입국 심사를 받고 짐을 찾아 나오니 시이모님이 예약해두신 픽업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로하 반갑습니다. 윌리엄이라고 합니다. 한국계 미국인 기사님이 우리를 반겨줬어요. 어머니들, 하와이 처음이세요? 저 빼고는 다 처음이에요. 이모님이 답하셨어요. 그럼 제가 가는 길에 설명 많이 해드릴게요. 가족이시죠? 네, 저희 가족이에요. 시어머니께서 대답하셨죠.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저희 가족이란 말이요. 차는 프리웨이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하와이의 풍경에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파란 하늘, 야자수, 에메랄드빛 바다. 언니 입 다물어 팔이 들어가겠다. 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꿈 아니야, 언니. 우리 진짜 하와이라고.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빌딩이었지만 깔끔해 보였어요. 방에 들어가니 투 베드룸 콘도였어요. 거실에 소파 베드가 하나 더 있었고요. 어머니, 이모님이 큰 방 쓰시고 아가씨하고 제가 작은 방 쓸게요. 제가 말했더니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엄마는 하와이 오션뷰를 뻥 뚫린 거실에서 볼 수 있는 소파 베드에서 잘 거야. 너희 젊은 사람들이 오션뷰 양보해 줄래? 라며 유쾌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소파 베드에서 잘게요. 이건 엄마만의 오션뷰다. 하하, 알았지? 결국 시어머니는 소파 베드를, 시이모님은 큰 방을, 저랑 수진 씨는 작은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서 수진 씨와 누워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 나 솔직히 말해도 돼? 응, 뭐든지. 나 언니 부러워. 나를? 왜? 언니는 행복해 보여. 가족이 있잖아. 남편도 있고 애들도 있고. 나는 이혼하고 혼자잖아. 외로워.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이번 여행 오면서 생각했어. 나도 가족이 있구나. 엄마, 이모, 그리고 언니. 언니가 있어서 난 외롭지 않아. 그 말에 저는 수진 씨를 꼭 안아줬습니다. 수진아, 나도 너 때문에 행복해. 진짜야. 첫째 날 아침, 우리는 와이키키 해변으로 갔습니다.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넋을 잃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그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와, 진짜 예쁘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울컥했죠. 51살. 제 인생에서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며느리로, 엄마로, 아내로 살아온 25년.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쉬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이제 좀 쉬어. 엄마가 허락해. 시이모님과 수진 씨도 다가와 저를 안아줬어요. 우리 넷은 해변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드넓은 해변을 또 걸었어요. 그냥 걸었어요.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보며 모래를 밟으며 바람을 느끼며.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게 여유구나. 이게 휴식이구나. 언니, 우리 사진 찍자. 수진 씨가 저를 불렀어요. 우리 넷은 야자수 아래에서 자유롭게 포즈를 잡았습니다. 지나가던 관광객이 찍어줬는데 그분이 말했어요. Sweetie, beautiful sisters. 시스터즈. 맞아요. 우리는 자매 같았어요. 시어머니, 시이모, 시누이, 며느리.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서로를 아끼는 4명의 여자. 둘째 날, 우리는 빅아일랜드로 이동해 코나커피 농장에 갔습니다. 투어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코나커피는 세계 3대 커피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의 화산토가 특별한 맛을 만들어내죠. 시음 시간이 있었는데 커피가 정말 맛있었어요.
민지야, 엄마가 커피 사줄게. 넉넉하게 사가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셋째 날, 서핑 레슨 날이었습니다. 진짜 해야 돼요? 저는 긴장했어요. 51살의 서핑이라니. 당연하지. 하와이 와서 서핑 안 하면 후회해. 시이모님은 들떠 계셨죠.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파도를 타려고 보드 위에 올라섰는데 풍덩. 물속으로 빠졌어요. 바닷물을 한 입 가득 머금고 일어났죠. 괜찮아요? 강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도전했어요. 또 넘어졌어요. 또.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51살. 제 인생에서 이렇게 도전해본 게 언제였나요? 넘어져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은 순간이 언제였나요? 10번쯤 넘어졌을 때 저는 드디어 파도를 탔습니다. 딱 3초. 하지만 그 3초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언니, 해냈어! 수진 씨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51살이지만 나도 할 수 있구나. 넷째 날 쇼핑몰에 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이들 선물만 샀어요. 평소처럼. 그런데 수진 씨가 제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언니 거는? 나는 필요한 게 없어. 거짓말. 언니, 25년 동안 언니 거 맘 편히 산 적 있어?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수진 씨는 제 손을 이끌고 가게로 갔어요. 그리고 화려한 원피스를 골라줬죠. 이거 입어봐. 언니한테 딱이야. 너무 화려한데. 화려해야 돼, 언니. 50 넘었잖아. 이제 언니 하고 싶은 거 해. 언니 입고 싶은 거 입어. 언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저는 그 원피스를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봤죠.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예뻤어요. 언니 예뻐. 진짜 예뻐. 사자. 저는 그 원피스를 샀습니다. 언제 입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쁜 원피스를 말이죠. 그날 저녁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콘도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살인적인 하와이 물가는 고기와 맥주, 간식 몇 가지만 골라도 150불이 훌쩍 넘었죠. 생각보다 물가가 비싸서 그런지 어머니께서 걱정을 하셨어요. 저녁을 먹을 때 어머니의 말수가 확실히 줄으셨어요. 언니, 돈 걱정하지 마. 내가 보탤게. 이모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죠. 분위기가 무거워진 듯 했어요. 다섯째 날 화산 국립공원에 갔어요. 용암 동굴을 걷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민지야. 네, 어머니. 미안해. 왜요? 네가 쉬라고 데려온 여행인데 내가 돈 걱정하느라 분위기 망쳤지. 어머니,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사실 나도 너만한 나이에 시집살이 하면서 돈 걱정 많이 했어. 그때 생각이 나서 그런가 봐. 며느리한테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면 어쩌나.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와이에서 함께 있잖아요. 저 지금 충분히 행복하고 즐거워요. 정말? 네, 어머니. 25년 동안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저 어머니께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됐을 때 어머니처럼 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받은 만큼 나도 우리 미래의 며느리 이뻐해줘야지.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지야, 고마워. 우리 며느리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여섯째 날 비가 제법 내렸어요.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기에 짐도 싸고 쉬면서 콘도에 머물기로 했어요. 거실에 모여 앉아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민지야, 솔직히 시댁 식구들이랑 여행하는 거 불편했지? 이모님이 물으셨어요. 처음엔 조금 그랬어요. 솔직히요. 역시 그렇지? 네. 근데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오히려 너무 편해요. 그리고 행복해요. 왜?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어머니, 이모님, 수진이 다들 저를 그냥 며느리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봐주시잖아요. 김민지라는 한 사람으로.
그게 정말 감사해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민지야, 너는 우리한테 가족이야.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 그게 진짜 가족이야. 25년 며느리로 살면서 늘 조심했어요. 실수하면 안 된다고, 잘해야 한다고. 이분들은 저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제가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김민지라서. 그날 저녁 우리는 한식당에 갔어요. 시이모님이 저녁을 사주셨죠. 마지막 밤이니까 맛있게 먹자. 우리는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많이. 마지막 날 아침 일출을 보러 해변에 갔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일출. 우리 넷은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진 찍자. 마지막 날이잖아. 그 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하게.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여행이 끝나면 저는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냥 며느리가 아니라 김민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탑승 게이트 앞에서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민지야, 네 어머니. 고마워 우리랑 여행 와줘서. 그리고 우리 가족이 돼줘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지야, 너 정말 좋은 사람이야. 우리 아들이 너 만난 게 천운이었어. 아니, 우리 가족이 너를 만난 게 축복이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감사하죠. 어머니를 만나서, 이모님 수진이를 만나서 저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꼭 안았어요. 넷이서. 그리고 이모님이 외쳤습니다. 우리 여자들 최고, 여자들 만세. 우리는 웃으며 환호했죠.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우리는 행복했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옆자리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사랑해. 친언니보다 더. 나도 사랑해.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남편과 아이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엄마! 딸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딸! 엄마 보고 싶었어. 남편이 다가오더니 제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여보, 뭔가 달라졌어. 뭐가? 표정? 분위기? 뭔가 밝아진 것 같아. 아니, 자유로워 보여.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달라졌어요. 51살. 이제 저는 저로 살 거예요. 며느리로, 엄마로, 아내로만 사는 게 아니라 김민지로 살 거예요. 그날 저녁 시댁 식구들과 우리 가족이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여행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서핑 정말 타셨어요? 응, 할머니가 제일 잘했지. 이모님이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엄마도 탔어? 아들이 물었어요. 응, 엄마도 탔어. 10번 넘어지고 겨우 3초 탔지만. 우와, 대박!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70대 시어머니, 60대 시이모, 40대 시누이와 함께한 하와이 여행. 처음엔 불안했지만 이제는 확신한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걸.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김민지로서.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다. 진짜 나를 찾는 여행이었다. 51살, 이제 나는 나로 살 것이다. 그로부터 1년 후, 우리는 또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유럽으로. 그리고 이번엔 남편과 아이들도 함께요. 민지야, 이번엔 온 가족이 같이 가는 거야. 시이모님이 신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가족입니다.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 그리고 우리의 여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며느리인 제가 시어머니, 시이모, 시누이와 하와이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만들어가는 것이고, 진짜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고, 진짜 나는 발견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지금 최고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가장 행복한 김민지입니다.